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왜 블랙 정장이세요? 어제 못 입어가지고 오늘 입었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아주셨는데 장기화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네요, 매니저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기존이 7월 1일 날 이제 종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았었잖아요. 일시 휴전까지 좀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를 좀 하나하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뭐 이틀 전에 여러분들 뉴스 속보에 따르면 루안스크 지역이죠. 예. 이 돈바스 지역의 이 동부 지역의 어느 정도 영토를 수복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고, 루안스크 그 리만이라는 이제 길목 도시가 있는데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비역까지 포함한 군 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명의 군대를 육성해서 징집을 해서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 보면서 현재 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한 달 전 대비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바로 우측의 이 돈바스 돈바스 동부 지역의 이 서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현재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지점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원래 기존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남부 쪽, 크림반도 쪽을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쪽으로 뭔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그 고사성어 중에서 성동격서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대로 오히려 돈바스 지역 쪽을 오히려 그 공격을 해서 서부 지역을 일부 영토를 수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뭐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뽑기 위해서 서울시 면적의 뭐 30배에 달하는 영토를 수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제 증시를 좀 괴롭혔던 원인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 상황이 나쁜 인플레이션을 좀 만들었던 게 바로 2월 달에 터졌던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좀 더 가속화됐던 영향이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뭔가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완만한 합의를 통해서 뭐 일시 휴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다시 또 서부 지역을 또 회복했다. 돈바스, 동부 지역의 서부 지역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껄끄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왜 껄끄럽냐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언론을 통해서는 군사 전문가 말로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하면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뭐 최악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제부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상승폭을 좀 저가에서 다시 한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가 어제 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일 회담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를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이제 정상회의를 합니다.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를 진행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카자흐스탄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시진핑도 뭐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순방길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나왔던 부분이 있던 만큼 이 어찌 보면은 글로벌 정세를 좀 시끄럽게 만드는 주요 인물 두 분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공통되는 상충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이 정세 부분.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제 대만 문제. 이전에도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왈가부가 많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수가 흔들렸던 적도 이틀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로 이제 아마 좀 지지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의원 쪽에서 러시아 국회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탄핵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다 50명이 뭐 서명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지금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 내에서는
군대 자체가 뭐 여단급 군대가 항명을 하고 있다. 그런 철수하고 부분, 있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러시아 군대가 2만 명이 지금 돈바스 지역에 묶여 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포위당해가지고 그래서 항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으니까 좀 최악의 수를 또 두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러시아 관련된 이슈를 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오히려 FMC 이후에는 우리가 좀 좋은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0과 21일 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오늘 또 회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뭔가의 또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뭐 함부로 지금 당장 뭔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자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추측할 수 있는 또 관련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배터리를 전 국가에서 글로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나 개발을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관련주들도 광물 관련주도 있겠죠. 예, 광물 관련주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좀 테마 쪽으로도 다시 또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오늘 시진핑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 여기서 뭐 어떠한 코멘트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가 더 부각된다. 시진핑과 푸틴의 만남이 이걸 더 부추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시는군요. 네.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전쟁 끝물인 게 아닌가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 매니저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 제가 이제 8가지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오늘은 이제 코스피 모델을 봐야 되겠죠. 예. 예. 바로 모델로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코스피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봅니다. 9월 15일 오늘 방향 강도가 100, 16일 내일 패닉 강도가 100, 그리고 19일 모레가 방향 강도가 50인데 이게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모델은 일단 오늘 15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무조건적인 반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마이너스 2.98% 빠졌다가 마이너스 2% 이내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캔들로 보면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좀 무조건적인 반등을 요하는 날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은데 오늘 이제 반등을 못 나온다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당연히 올라가야죠. 미국 시장 전일 같은 1% 이상은 다들 기술적 반등은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어제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반향 강도가 100% 잡혔다는 거는 오늘 무조건적인 지수의 하락보다는 지수의 좀 센 반등을 좀 요구하는 모델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날에 9월 16일 날 패닉 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조금 드물게 보는데 만약에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16일은 오히려 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증시는. 예. 그래서 오늘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야지만 조금 무난하게 이틀 동안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뭔가 상승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횡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보시면 08년도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이후에 거의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펀드 매니저의 주식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08년도 때는 증시가 하락이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로스컷, 손절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예. 파란색은 S&P 500의 지수고요. 그리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주식 비중인데 지금 거의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급락이 나왔던 부분과 유사하게 주식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CTA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지금 엄청나게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악재들이 그냥 다 재료 소멸로 판단되면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또 한 번의 급등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내일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내일이 미국의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만여의 날인데 이게 이제 1.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0 기준으로 곡선이 위로 가 있으면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풋 비율이 많은 거고요. 1.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콜 비율이 많은 건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풋 우위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풋 우위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트렌드 라인을 이제 추세 라인을 그어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동그라미 표시돼 있죠. 예, 풋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추세 라인이 조금 더 상당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는 뭐 미국적인 무난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순간적인 상승이 나오다가도 순간적으로 풋 비율이 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미국장이 다시 한번 전저점을 그러니까 이전의 전저점이죠. 최근에 9월 7일 날 전저점을 테스트했다가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직 풋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을 좀 내포하고 싶어서 지금 어쨌든 풋 비율이 트렌드 상단을 계속해서 뭔가 고점을 낮춰주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거는 굉장히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요. 네, 오늘 무조건적인 우리나라 시장이 반향이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간단하게 도출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반등에 실패한다면 하방이 더 강하게 오늘 반향 변경을 못하면 네. 내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일 패닉 강도가 잡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야지 내일 이 패닉 강도까지 이어지면서, 패닉 강도라는 게 무조건 잡혀 있다고 급락보다는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반등 나와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 이상 반등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패닉 강도가 100%로 잡혀 있어서 오늘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지수 자체가 1% 정도의 상승 마감을 해준다, 무난하게. 그럼 반향병에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종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럼 오늘은 종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은 날입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이 확인이 되면은 종가 예. 매수하면은 금요일에 물이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이 지속되면 종가에 매매하는 것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뭐 좀 지켜보는 것이. 네, 내일 패닉 맞습니다.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내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까지 네. 상승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